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고기 반찬을 먹다 보면은 의뢰의 상추를 같이 먹죠? 네. 또 고기 안 먹더라도 그냥 상추만 먹어도 맛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상추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이 상추는 아주 예전부터 그 재배를 했었대요. 그 원산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 그 이제 페르시아 지역 이 원산지래요. 그래서 예전 그 기원전 4,5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약 한 7년 전, 6,000년, 7,000년 전, 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그 벽화를 보면은 거기다 상추 그림이 나온대요. 그런 걸로 봐서도 아, 이게 상추가 아주 옛날부터 있었구나. 그리고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 중동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 원산지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상추는 그 피를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조열 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피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제 옛날 일할 때 먹어도 좋고 뭐 맛도 좋게 하고 이런 뜻이 있는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상추를 줄기를 딱 뜯으면 그 우윳빛 그 액이 나와요. 그게 꼭 어떻게 보면 꼭 좀 모한 얘기입니다. 꼭 남자의 정액 같은. 그래서 아 이게 뭔가 그 정력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했대요. 그거를 우유 같다고 해서 그거를 그 영어로는 그 렉이라고 그랬네. 렉. 그래서 액체, 뭐 우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유, 액체 뭐 이런 뜻이 되는데 그래서 학명이 잠깐만 상추 학명이 이렇게 쓴대요. 뭐 이렇게 약간 여기서 락투카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상추 학명도 그 우유란에 그 상추의 그 진물 그걸 보고 이제 형상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양에는 이게 언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부터 약 한 2,600년 전 그 당시가 이제 그 당시에 뭐 중동 지역에서 이제 중국으로 도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그 상추를 들어왔을 때 그 와국이라는 게 있었대요. 와국은 어디냐면 그 비단길 열릴 때 중동 지역하고 그 중국하고 중간 정도. 그러니까 이제 히말리아 지역인데 거기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와자를 써서 그 와거.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이게 거가 이게 상추거자예요. 상추거자. 그래서 이제 와자를 쓴 거죠. 와. 그래서 와거다. 그러니까 와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온 상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상추를 보면은 그렇게 지금도 보면은 백상추가 있고 적상추가 있어요. 그래서 백상추는 물론 흰백자를 써서 백거. 적상추는 뭐, 이제, 작어라든지 와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상추를 보면은, 이제 어쨌든 거자를 쓴다. 상추 거자를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여기 향약 구국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건 아주 옛날 책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놨대요. 이게 자부도를 읽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자부도 이렇게 읽어요. 이게 아랴. 그래서 써서 예전에 우리는 이제 자부도. 그래서 요것이 발음이 변해서 나중에 이제 부루라고 해요. 부루라고 하기도 하고 부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부루똥이라고 돼요. 부루똥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요것이 지금의 이제 상추로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옛날에 상추가 있었냐? 상추라는 단어는 없었죠. 상추는 있었지만 옛날에는 뭐 부두, 그러니까 붉은색이 나는 적상추 같이 자부두, 뭐 부루 이랬다가 상추라는 단어 쓴 지는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200년 전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고려 때 보면은 우리가 고려 때 그 원나라가 한번 대판 싸우죠. 원나라하고 대판 싸웠는데 우리가 무려 40년이나 싸우죠. 몽고 항쟁 할 때. 근데 그 당시 원나라는 전 세계를 하고 싸움을 하는데 원나라하고 전쟁을 붙여서 3년 이상 버틴 나라가 없었어요. 원나라가 뭐 전 세계를 정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원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보다 참 지긋지긋한 민족이죠. 대단한 거죠. 무려 40년이나 버텼으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접해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강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부마 국가를 맺죠. 그래서 이제 그 원나라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원나라 황실에 아주 좋은 게 다 모여 있겠죠. 지금도 미국 백악관에 가면 좋은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원나라 황실 황궁에 가면 전 세계 좋은 건 다 집결돼 있었겠죠. 그런데 그때 꼭 상추를 먹는데 어떤 상추를 먹었느냐? 꼭 고려 상추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난 상추를 다 가져와서 먹었을 텐데 우리께 제일 맛있었나 보죠. 그래서 일부 사람은 원나라 황후가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고려 상추를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맛있으니까 먹은 거지 맛없으면 먹겠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기후 풍토에 상추가 참 잘 맞는구나. 그리고 맛이 더 좋아지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중국 가서 중국 여행하고 돌아오면서 상추 사들고 왔다. 이러면 조금 격이 좀 떨어지는 거죠. 더 맛있는 거 우리나라 건데. 상추를 아까 제가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부루에서 상추라는 단어 썼다. 이 상추라고 하는 거는 이 생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생채가 뭐죠? 날로 먹는 채소란 뜻이에요. 이 상추는 날로 먹는 거지 끓여 먹지 않잖아요. 이 국 끓일 때 상추 넣어봐요. 그 상추 다 흐물흐물 없어지죠. 그래서 상추는 날로 먹는 채소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생채라는 단어에서 생채 하다가 상추라는 발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도중에 발음이 변하다가 뭐 상치라고도 하기도 하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상치라고도 했어요. 지금도 시골 할머니들 상치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표준어가 상추로 됐습니다만 이제 생채에서 나온 단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상추 끓여 먹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 날로 먹는 거다 보니까 날로 먹는 채소들은 되게 그 열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해줘요. 대부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야채 먹으면 우리가 열이 내려가지 야채 먹고 열 난다 이런 사람이 없죠. 물론 이제 뭐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열이 좀 오르지만 그거 말고는 대부분이 열을 좀 내려줘요. 그래서 특히 상추도 되게 좀 차가운 성질이 있는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상추 씨앗을 한여름철에 심잖아요. 더울 때. 그러면은 싹이 안 나요. 그 왜냐하면은 상추 자체는 서늘한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체가 서늘한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여름철에 심으면은 조건이 안 맞는 거야. 나는 서늘한 건데 너무 더우니까 싹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농업 용어로는 이제 휴면, 잠을 잔다. 상추가 잠잘 때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싹을 틔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추를 낮은 온도에다가 한 4도 내지 6도씨에 한 3일 내지 5일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해. 저온 처리를 해. 저온 처리. 그러면은 이게 잠을 자다가 아이고 이게 벌써 차가운 기운이 오니까 벌써 가을이 왔네비다. 아니면 이제 상추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그러고선 한여름에 심으면은 싹이 잘 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 말하면 휴면은 잠자는 거니까 휴면을 타파시킨다. 휴면 타파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추 자체가 서늘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서늘한 기운을 주면 저절로 싹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참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이거 어거지로 되지 않죠. 그래서 또 집안에서도 혹시 텃밭에다가 상추 기를 때 한여름철에 상추 씨 뿌려놓고서 왜 싹이 안 나지 하지 마시고 요새는 냉장고가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저온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상추를 보면은 또
약간 그 서늘한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런데 이 상추에는 백상추가 있고 적상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언뜻 생각할 때 백상추가 더 차가울까요? 아니면 적상추가 더 차가울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흰색이 더 차갑게 느껴져요? 아니면 붉은색이 더 흰색이 더 차갑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상추라고 해도 백상추가 더 차가워요. 적상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상추 씨앗을 우리가 약으로도 써요. 한약으로. 한약으로 쓰는데 한약으로 쓸 때는 뭘로 쓸까요? 백상추로 쓸까요? 아니면 적상추로 쓸까요? 백상추를 쓰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약재로 쓰는 거는 성질이 더 세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사람들 보면은 열이 많은 사람들 있겠죠. 열이 많은 사람들은 백상추가 좋을까요? 아니면 적상추가 좋을까요? 백상추가 더 좋아요. 왜냐면 그렇다도 열이 뻗치는데 열을 좀 내려주는 역할을 해주겠죠. 또 이제 어떤 사람에는 차가운 거 먹으면 설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백상추보다는 적상추가 더 맛이 몸에 더 낫겠죠. 또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상추를 먹는 이유는 아무래도 고기를 먹으면 피가 탁해져요. 피도 탁해지고 우리가 고기 먹으면 그 약간 열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고기 먹을 때 상추를 같이 먹는다는 뜻은 그렇다도 고기 먹으면 뜨거워지고 탁해지는데 상추를 먹으면 상쇄가 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상추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기 먹을 때 야채 안 먹고 고기만 먹었다.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피가 더 탁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소위 말해서 뭐 성인병에 잘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고기도 먹고 이것도 저것도 먹잖아요. 그러면은 언뜻 생각하면은 고지혈증도 많고 더 이렇게 성인병이 많아져야 되는데 먹은 거에 비하면 덜해요. 그 이유가 뭘까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김치를 먹고 김치를 먹고 또 하나는 이제 상추를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자녀분들 그 고기만 먹는다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상추를 자꾸 권유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추는 이제 그 아까 서늘한 성격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소양인들 보면은 이 소양인들이 이제 성격도 급하고 우락부락하고 이제 금방 휙 하고 화냈다가도 금방 또 식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열 잘 받는 사람들. 열을 잘 받으면은 금방 얼굴도 불그락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또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받는 건 어떻게 돼? 그렇다도 열 받는데 더 열 받으면 안 되겠죠. 가슴을 시원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열 많이 받으면 가슴이 답답해지거든요. 그럴 때 상추를 먹으면은 이제 보이지 않게 은근히 열이 식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도 부부싸움을 했다. 남편이 뭐 울그락불그락하다 그러면 저녁상을 상추쌈을 내놓는 거야. 그러면은 은근슬쩍 쭉 열이 내려.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렇다도 열났는데 거기서 닭고기를 준다든지 열이 덮어치게 한다. 그러면 저 싸우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이 이제 생활의 지혜다. 또 상추를 보면요, 그 이제 서양식으로 말하면 그 라쿠루신이라는 성분이 있대요. 서양.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상추 먹으면 졸립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약간 졸린 성분도 있어요. 약간 그 최면 효과도 있고, 약간 진통 효과도 있지만, 그래도 오히려 나는 권유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피를 좀 맑게 만들고 열을 식혀주니까 수험생도 그렇지 않아도 공부하다 열 받치는데 열이 내릴 거 아니에요. 물론 약간 그 수면 효과도 있지만 그걸 상쇄하고도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 그 상추를 예전에 그 월강초라고도 했대. 월강초. 월은 이제 건너다. 강 건너 심는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가난한 산모가 있었대요. 이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미역국도 먹고 해야 되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상추가 있어. 상추를 먹었더니 상추가 서늘한데 산모가 그렇지 않아도 몸이 허한데 차가운 상추를 먹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설사를 하겠죠. 또 그 젖을 먹은 아기는 어떨까요? 설사를 하고 아기가 청색변, 설사하면 그 파란색 변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도 죽을 뻔하고 산모도 죽을 뻔하고 하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해서 멀리간치 심어야 된다고 해서 월감초 강 건너서 심어라. 그리고 또 하나 참 상추하면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옛날 그 오래된 기와집 빽하면은 되게 그 오래된 기와집은 장독대 있죠? 장독대 근처에 대부분 상추가 심어져 있어요. 그 장독대라고 하는 게 간장 푸고 된장 푸다 보면 흘리게 되겠죠? 흘리다 보면은 장독대 근처 흙은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소금이 많겠죠. 염분이 많아져요. 다른 흙에 비해서. 근데 뱀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뱀. 뱀이라고 하는 건 허물을 벗어요. 이 허물을 벗을 때 소금을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염분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전설의 고향이나 뭐 옛날 이야기 보면은 뱀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장독대에 왜냐면은 그 이유는 당연해. 소금 먹으러 오는 거예요. 또 헛광에 잘 나타나는 거예요. 광도 쌀도 보관하지만 소금도 보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소금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이라고 하는 놈한테 상추 즙을 내서 뿌려주잖아요. 그럼 뱀이 기절을 해요. 뭐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싫어해서 도망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추밭에서 뱀 물렸다가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건 진짜 소설이에요. 자, 그러면은 장독대 옆에 상추 심으면 어떤 뜻일까요? 뱀이 못 오게에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그게 우리 옛날의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또 장독대 보면 맨드라미가 있어요. 예. 옛날 할머니들이 맨드라미를 일부러 심지는 않죠. 뽑아버리진 않아요. 절대로. 그 이유도 맨드라미도 뱀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생활의 지혜다. 그래서 이제 그렇듯이 이제 그 상추는 이제 서늘한 기운도 있고 또 이제 뱀이 못 오게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흔히 뱀에 물렸을 때도 상추 즙을 바른다 이런 고서들이 나와요. 물론 이제 지금 뱀 물리면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해야죠. 그런데 옛날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그 이유도 뭔가 상극이다. 그렇다면 더 좋다면 생태마를 만든다. 이럴 때 그 뱀이 못 오게 하는 그러니까 동네 어귀라든지 그러니까 뱀이 못 오게 하는 바리케이트 역할을 하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제 고기 먹을 때 상추를 먹듯이 이제 이거 상추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다음에 볼까요? 예, 감사합니다.